어떤 해결점이 없을까라고 고민을 했던 의사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글리코 영양소를 만나서 바로 이것이 치료의 틀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환자들한테 접목했고요. 저는 1년 만에 이제 비즈니스로 제가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반대했던 저희 딸이 함께 해서 저희 딸이 2017년도에 PD라는 성공자 직급을 성취해서 아시아 메나페스에 참석해서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글리코 영양소를 통해서 저희의 가족이 함께 묶어졌던 그런 물질이 바로 글리코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글리코 영양소를 나눠보겠습니다. 아, 1970년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제 사람들이 만성 질환을 많이 앓고 있잖아요. 이미 미국은 우리보다 더 먼저 70년대 만성 질환으로 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미국 상원 특별위원회라는 것을 70년대 중반에 결성을 하게 됩니다. 국가 차원에서. 그래서 2년 동안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만성 질환에 많이 걸리게 되는가를 조사를 하고 2년 만에 검사 결과 그 맥거본 보고서라는 것으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암, 심장병, 뇌졸중 같은 만성 질환이 원인이 바로 뭐냐? 식생활에 있어서 식원병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현대의학은 약에 의존할 뿐 영양적인 측면을 경시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병을 치료하려면 몸이 본래 지닌 보건 능력을 높여야 된다. 자연 치유력을 어떻게 해요? 높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의학이 바로 뭐냐면 세포에 영향을 주는 의학이 새롭게 이제 다가올 것이다라고 70년대 중반에 얘기했습니다. 사실 70년대 저희는 영양소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관심이 없었어요. 지금 최근에 보면 제약회사도 화장품 회사도 전부 다 뭘 만들어내고 있어요? 건강식품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래서 이미 70대 중반에 미국에서는 이렇게 예측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세포에 영향을 주는 물질이 영양소가 뭔가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 영양학자들에 의해서 세포에 영향을 주는 물질이 바로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탄수화물. 여러분 이렇게 5가지 영양소 알고 있겠죠. 예.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가 추가가 되는데 글리코 영양소라는 것을 메나테크에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체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라는 것은 바로 우리 몸에서 필요한 영양소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만들어낼 수 있는데 우리 몸에서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외부로 음식으로 넣어줘야 되는 것을 필수 영양소라고 합니다. 예전에 비타민 C가 부족해서 많은 사람들이 계열병으로 죽어갔던 적이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외부에서 잘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바깥으로 넣어주는 것이 바로 필수 영양소고요. 새롭게 메나텍에서 글리코 영양소도 바로 필수 영양소로서 먹어야 된다라고 이제 영양소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메나텍에서 왜 글리코 영양소를 필수 영양소의 범죄에 속해야 된다고 하는지 여러분들이 오늘 제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글리코 영양소가 필수 영양소가 왜 되는가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확신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 글리코 영양소에 대해서 논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논문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글리코 영양소 개론이 1000페이지나 돼요, 원래가. 1000페이지나 되는데 4페이지로 4페이지로 줄인 것 중에 일부만 발췌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논문은 누가 썼냐가 되게 중요해요. 뭐 대학생이 썼느냐, 박사님들이 썼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 글리코 사이언스 앤 뉴트리션. 그래서 이 글리코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달달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글리코라는 말을
당으로 했어요. 우리 탄수화물, 포도당 달달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슈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설탕, 당 영양소로 우리는 얘기를 했고, 제 앞편에 글리코 영양소를 강의한다는데 왜 당 영양소라고 했어? 라고 의심을 가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글리코 영양소는 그리스어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논문에 쓴 저자들을 보면 아마 여러분 잘 보이려나 모르겠지만 여기에요. 전부 다 생물학, 미생물학 조교수, 그리고 독극물 조교수, 교수하고 여기에 보면 로버트 머레이 박사님이라고 있어요. 이분은 전 세계 의대생들이 배우는 생화학 교과서, 이분이 진 책이 의대생들의 70%가 바로 이분의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근데 이런 분이 바로 어떻게 해요? 이 글리코 영양소의 논문에 같이 합류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제가 잘 안 되는데 여기도 보면 전부 다 MD 메디컬 닥터 박사님들이, 여기는 외부 편집진이고요. 여기는 이제 메나테크 안에 계시는 박사님들이 같이 합류해서 논문을 썼습니다. 이 논문 중에 너무너무 중요한 게 오늘 여러분들 이것만 알아가셔도 굉장히 많은 큰 효과라고 봅니다. 생애 코드. 우리 몸에서 어떻게 생명 현상이 일어나냐는 거, 어떻게 한번 세 가지로 여기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일상생활에서 손을 베거나 상처가 났을 때 어떻게 알아서 재생이 되냐라는 거죠. 우리 몸에 상처가 나고 피가 뚝뚝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내 몸에서 어떻게 알아서 여기가 뭐가 돼요? 딱지가 지고 여기서 밑에서부터 새살이 나와서 딱지가 떨어지냐라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피가 줄줄줄 새시는 분도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음식물을 먹을 때 소화기관은 어떻게 영양소를 섭취해서 혈액순환을 타고 혈액을 통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내자는 거죠. 어떻게 음식 속에 들어있는 영양소를 빼냐라는 거죠. 근데 왜 어떤 사람 먹어도 왜 몸에 안 가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신장 필터. 요 근래에 보면 투석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신장 필터는 내보내야 될 분자를 어떻게 선택을 하냐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이것이 오늘의 여러분들의 포커스입니다. 어떻게라는 거예요. 누가 하냐라는 거예요. 누가. 왜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왜 안 되냐. 근데 저도 생각 안 해봤어요. 근데 과학자들은 내 몸에서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왜 어떤 사람이 이게 안 되는가 이거를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밑에 두 번째를 보면 과학과 의학 분야에서 생명체에 내장된 코드를 알아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다. 그 코드가 바로 뭐냐? 그 코드가 바로 세포 간에 대화를 하더라. 제가 앞전에 그 그림을 설명해야 되는데 그림을 빼먹었습니다. 앞에 우리 몸은 오장육부로 이루어졌다고 하죠. 그리고 이 오장육부, 간에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무슨 검사할까요? 조직 검사하죠. 조직, 그다음에 조직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세포. 그래서 우리 몸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세포고요. 여러분들이 먹은 음식 속에 있는 영양분이 도달하는 곳이 어디냐면 세포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은 세포에 관한 얘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하는가 했더니 세포 간에 얘네들끼리 대화를 하더라, 정보를 교환하더라라는 것을 갖다가 이 바이오 케미스트리 생화학 교과서에 실어놨습니다. 그걸 실험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유리 접시에다가요, 그 심장 근세포를 갖다가 서로 이렇게 뭉쳐놨어요. 서로 심장 근세포를 뭉쳤더니 얘네들이 똑같이 동조성을 가지고 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 뚝뚝 떼어놨어요. 떼어놨더니 얘네들이 그 동조성을 가지고 뛰는 것이 동조성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서로 지멋대로 막 뛰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이 붙어 있을 때는 서로 뭐예요? 신호를 보낸다. 얘네들끼리 대화를 한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게 되었고요. 두 번째, 다른 세포, 신장세포하고 간세포를 갖다가 같이 그 유리 접시에다가 섞어놨어요. 섞어서 배양을 했더니 이 신장세포는 간세포를 피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신장세포끼리 이렇게 모아지듯. 간은 간끼리, 신장은 신장끼리. 이것도 간은 간끼리 서로 소통을 하고 신장은 신장끼리 소통을 하더라는 것을 입증해놨고요. 세 번째, 접촉제.
서로 같은 세포끼리는 자유롭게 어떻게 서로 소통을 하면서 성장을 해요. 근데 다른 세포끼리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보면 다른 세포는 접촉 이렇게 서로 신호를 못 보내니까 어떻게 성장이 정지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이 접촉조회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간세포가 어디예요? 심장세포에 가게 되면 심장세포에서 살을 수가 없어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왜? 심장세포하고 서로 신호 교환이 안 되기 때문에 심장이 보내는 신호를 간이 어떻게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성장하지 못하고 보통 건강한 사람은 이상한 놈이 왔네? 그래서는 면역세포를 불러서 얘를 죽여버리겠죠. 그런데 암 환자들은 바로 뭐냐? 접촉저해를 상실하는 거예요. 즉 간에 있는 세포가 내 심장에 와서 물론 심장이 나면 안 돼. 간에 있는 세포가 예를 들면 폐에 왔어요. 폐에 오면 간세포가 폐에서 자라지 말아야 돼. 못 자라. 그런데 붙어서 자라는 게 바로 뭐냐? 전이라는 거죠. 이렇게 세포와 세포 간에 얘네들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더라라는 것을 이렇게 유리 접시에다가 이런 세포들을 놓고 입증을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이 생화학 교과서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는 아까 좀 전에 전 세계 의대생들의 70%가 이 생화학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를 한다고 그랬죠. 이 주 저자가 바로 이제 머레이 박사님인데 이 머레이 박사님이 바로 뭐라고 얘기냐면 건강한 시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포들은 반드시 서로에게 대화를 해야 된다. 대화를 해야 된대. 그들의 언어는 세포 표면에 있는 복합장질 촉수가 다른 세포 표면을 건드리는 것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복합장질을 만드는 물질이 바로 뭐냐? 자연계에 존재하는 200가지 단당류 중에 8가지가 세포 표면의 복합장질을 구성하는 요소로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이 책 속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거꾸로 저 우입 부분을 거꾸로 얘기할까요? 건강한 시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포들이 반드시 서로에게 대화를 해야 되는데 세포들이 서로에게 대화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지 못하겠죠. 근데 그게 세포 표면에 붙어 있는 복합장질 촉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화라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문자, 우리 한글도 그렇고요, 영어도 그렇고요. 이 4가지 기호로 우리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걸 아야어야 이걸 만들 수가 있고요. 역시 영어도 이 4가지를 가지고 문자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대화를 해요. 근데 예를 들면 A에서 이 까만 게 하나가 없어지면 이게 A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이 까만 막대가 하나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A인지 뭔지 우리가 이렇게 해놓으면 저게 뭘까? 몰라요. 그것처럼 우리 몸에서도 이 복합장질 촉수가 서로 부딪히면서 얘네가 신호를 보내는데 그 기호가 바로 뭐냐면 8가지 단당류라는 거죠. 이 8가지 단당류 중에 여기처럼 이렇게 얘가 이 까만 기호가 빠져서 우리가 무슨 글자를인지 모르듯이 우리 몸에서도 8가지 당 중에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내 몸에서 보내는 신호를 잘 못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세포의 언어는 바로 뭐냐? 이 8가지 당. 이 8가지 당을 우리는 뭐냐? 글리코 영양소 또는 당 영양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과학 동화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기 보면 사람 살리는 당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2006년도에 나왔습니다. 과학동화 하면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우리 아이들이 보는 굉장히 유명한 과학 잡지입니다. 사람 살리는 당으로 나와 있고요. 여기에 바로 뭐냐면 고성능 시장 만드는 글리코 믹스라고 나왔습니다. 자, 글리코 믹스라는 것은 뭐냐면 당질학입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책임 연구원이 이 사람 살리는 당이라는 걸 썼는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 이제는 유전자 단백질이 생체 정보를 알려주는 투톱으로 활약했는데 이제 3톱으로 당이 여기에 속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자, 여기 과학 동화에서도 바로 뭐라고 했냐면 건강을 유지하려면 세포들이 의사소통을 해야 된다. 셀투셀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의사소통을 원활히 해야 되는데 이때 세포 표면에 있는 당들이
의사소통의 통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역시 과학동화에서도 또 얘기했습니다. 여기에서 요거 하나만 볼까요? 당의 대사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치명적인 병들이 발생한다. 자, 이 당이라는 것은 8가지 단당류는 우리가 몸속에서 만들 수 있어요. 몸속에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 몸속에서 잘 못 만들게 되면 치명적인 병들이 발생하는데 그 병들이 뭐냐?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자가 면역처럼 암, 동맥경화, 노화 과정이 당위각에 숨어 있다. 결국 우리가 암도 따르고 다 자가 면역 따르고 병원에 현대의학에 가면 다 따로따로 치료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병을 치료하려면 뭐를 알아야 돼요? 원인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 당의 대사 과정이 있대요. 병은 다른데 전부 다 뭐예요? 이 원인이 같다라는 거죠. 즉 8가지 당 영양소를 내 몸에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내 몸에서 잘 못 만들게 되면, 즉 당이 내 몸에서 어떻게 부족하게 된다라면 이런 질병이 온다라는 게 이 과학통화에 실려 있습니다. 세포의 형태를 볼까요? 이건 도식화했습니다. 이게 실제 아마 여러분들도 세포를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배우고 속에 미토콘드리아 뭐 DNA 막 하면서 막 색칠하고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광합현미경으로 5,000배의 배율을 본 모습입니다. 근데 전자현미경이 발달하면서 20만 배율로 보다 보니까 세포의 표면을 털이 있다라는 게, 촉수가 있다라는 게 찾아낸 겁니다. 이거는 어떤 것이 새롭게 생긴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을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찾아낸 거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세포는 단백질, 지방, 핵산, DNA라고 했는데 이제는 뭐냐? 촉수가 하나 더 추가됐다라는 거고요. 실제 세포 모습을 볼까요? 실제 세포 모습을 보면 이렇게 세포가 우리 몸속에요. 세포가 이렇게 촉수를 휘날리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이런 세포가 60조 내지 100조 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뼈세포, 뇌세포 모든 게 전부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포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세포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 촉수 하나를 똑 따서 확대를 해봤더니 어떤 모양이냐면 이렇게 브라운색이 단백질이고요. 위에가 사슬처럼 생겼다는 거죠. 이 사슬처럼 생긴 이것이 바로 8가지 당 영양소. 이게 바로 글리코 영양소입니다. 이 글리코 영양소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기능에 대해서 94년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게 됩니다. 세포 표면에 있는 당사슬의 기능에 대해서 여기서 보면 G 프로테인이라고 나오죠. 단백질 끝에 뭐가 붙어 있어요? 사슬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당사슬의 기능에 대해서 밝혀지고 95년도에 네이처즈 하면 유럽에서 굉장히 최고 탑인 과학 저널입니다. 네이처즈에 그것도 어디에 있냐면 커버 스토리에 뭐가 쓰냐면 이 당사슬이 역할이 여기에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나왔냐면 95년도에 세포 표면의 당은 인지와 면역 기능과 세포의 인식에 필수적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당은 필수 영양소로서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거를 조금 더 이제 풀어서 여러분들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세포는 이중의 지방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을 드셔야 돼요. 오메가3를 드셔야 돼요. 이중체에 있고 이 초록색이 바로 뭐냐면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끝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당사슬. 사실 신락같이 촉수로 보이지만 그래서 촉수라고도 얘기하고 선모라고도 얘기하고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학적인 용어는 글리칸이라고도 얘기하고요. 그래서 구글에서 이제 글리칸을 치면 이제 이런 내용이 쭉 나오게 되는데 이 안테나 같이 이렇게 생겼죠. 이 안테나가 하는 역할을 갖다가 역할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우리 몸속에 이렇게 혈관이 흐르고 있고 혈관도 있고요. 그리고 혈관을 통해서 뭐가 하냐면 영양소가 거기 왔다 갔다 하겠죠. 그래서 이 안테나가 뭐를 하냐면 인지를 해요. 안테나가 인지를 해서 얘네가 식별. 얘가 영양소인가 얘가 효소인가 호르몬인가
식별을 해서 호르몬이 전해주는 정보를 갖다가 어디로 세포 속으로 전해주거나 아니면 비타민이야 미네랄이야 하면 이거 내 거네라고 받아들여요. 그래서 인지 식별을 하고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독소나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는 이게 독소 바이러스네 그렇게 되면 얘는 어떻게 해요? 방어 들어오지 못하게 일단 막고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있는 세포하고 서로 뭐를 해요? 부딪히면서 여기에 그 독소나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들어왔어라고 생체 정보를 교환하게 됩니다. 그럼 뭐가 올까요? 면역 세포가 와서 내 몸에서 이런 독소 바이러스를 처치하겠죠. 바로 그래서 이 안테나가 하는 역할은 바로 뭐냐면 인지 식별. 그래서 영양소를 흡수하고 두 번째는 뭐냐? 면역을 한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생체 정보를 갖다가 인지를 해서 전한다는 거. 즉 셀 투 셀 커뮤니케이션. 아까 앞전에 글리코 영양소 개론에서 어떻게라는 거죠. 어떻게 답변이 바로 뭐냐? 세포와 세포 간에 대화를 한다라는 것을 요 네이처지에도 실려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백혈구 세포예요. 이게 언제 찍었냐면 93년도에 찍은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정말 과학이 발달해서 우리 몸속에 있는 살아있는 세포를 지금 찍은 겁니다. 자, 이 세포가 꼭 뭐처럼 생겼어요? 밤송이처럼 생겼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요거는 이제 백혈구 세포. 백혈구 세포는 우리 몸의 경찰 세포입니다. 우리 몸에 돌아다니면서 우리 몸에 있는 적군 이것을 갖다가 죽이는 세포가 바로 백혈구 세포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촉수가 변형된 세포가 있습니다. 이 촉수가 변형된 세포는 서로 신호 교환을 해야 되는데 옆에 있는 세포가 정보를 갖다가 주는데 정보를 어떻게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망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세포가 된다? 암세포가 된다라는 거죠. 이 암세포가 되는 건 미국의 폭스제이스 암센터 연구팀이 바로 뭐냐면 손모가 없어진 세포는 주변 세포와 신호교환을 하지 못해서 쉽게 암세포로 변한다라고 2007년도에 동아 사이언스 기사가 이제 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94년도에 노벨상을 받고 99년도에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자, 94년도에는 세포 바깥에서 글리코 영양소가 하는 역할로 인해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고요. 99년도에는 세포 안에서 이 당사슬이 하는 기능에 대해서 밝히면서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포 안에 DNA 정보에 의해서 뭐를 만들어내면 단백질을 만들어내요. 단백질을 만들어냅니다. 단백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단백질을 어디로 옮겨가야 되나? 얘가 어디로 단백질을 아까 보면 단백질이 어디예요? 이 세포 요 막에도 올라왔죠. 그러니까 단백질이 세포 막으로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단백질을 갖다가 옮겨 넣는 이 신호 체계가 바로 뭐냐? 당사슬이 한다라는 것을 갖다가 여기서 밝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사슬이 잘못되게 되면 어디냐 다른 곳으로 가가지고 유전병을 일으킨다라는 게 이제 이 노벨 생리의학상의 내용인데요. 여기서 보면 이 단백질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페록시즘으로 가야 돼요. 이 단백질의 당의 주소야. 이 당의 주소를 갖다가 하나를 바꿨습니다. 잘 보입니까? 이 주소를 동그라미를 세모로 바꿔봤습니다. 당을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페록시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냐면 미토콘드리아로 갔어요. 그래서 이 단백질은 찌꺼기를 청소하는 그런 단백질인데 얘가 미토콘드리아 감으로 인해서 잘못 감으로 인해서 뭐가 생기냐면 요로결석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요로결석이 생겼는데 이 요로결석이 생긴 원인이 바로 뭐냐? 단백질에 있는 주소 태기 잘못됨으로 인해서 뭐가 생기냐면 요로결석이 생겼다라는 걸 발표하면서 우리 세포 안에 있는 단백질이 필요한 곳으로 제대로 잘 쓰이려면 주소 태기 잘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밝히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면역, 이 면역계도 뭐하고 관계가 있냐면 이 단백질 주소가 잘못되게 되면 이 면역계에 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밝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속에 있는 영양소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떻게 알아서 필요한 곳에 잘 쓰이느냐 이런 것들이 바로 누가 있어야 된다? 내 몸속에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당 영양소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92년부터 2001년도까지 10년 약 10년 사이에 노벨상을 6개나 받았다라는 거죠. 이 정도의 10년 사이에 노벨상을 6개나 받았는데 이 제품을 제품화해서 가진 회사는 맨하튼가 한 회사뿐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과학적으로 입증이 끝났습니다. 물론 이제 계속해서 과학적으로 더 많은 것들이 이제 나오긴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생화학 교과서라든가 여기 화학 교과서죠. 여기 호주에 그리고 지금 제가 네이처지 말씀드렸죠. 그리고 뉴턴지는 아시아에서 유명한 과학 잡지고요. 사이언스는 여기 사이언스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과학 잡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MIT 공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MIT 공대 하면 노벨상을 굉장히 많이 탄 학자들이 여기에 배출을 했죠. 이런 과학적인 자료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사이언스. 자, 2001년도예요. 여기에 보면 사이언스에 이 전권이 42페이지라고 하더라고요. 42페이지 전권을 할애해서 뭐를 실었냐면 당에 관해서 실었습니다. 당에 관해서 실었는데 여기 몽글몽글한 게 바로 이제 글리코 영양소입니다. 글리코 영양소고요. 여기에 나온 내용을 보면 여기 신데렐라스 코치이스 레이디 신데렐라의 마차가 도착한대요. 신데렐라 마차가 뭐가 변했죠? 호박이 마차로 바뀌었죠. 호박이 마차로 바뀔 수 있어요? 호박이 마차로 바뀔 수 없어요. 호박이 마차로 바뀐다라는 건 굉장히 경이로운 일이죠. 앞으로 이렇게 당이 호박이 마차로 바뀔 정도의 그런 경이로운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이 사이언스지에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살리는 당, 그리고 여기에 보면 면역. 지금 우리 코로나를 알면서 면역의 중요성을 너무 많이 사람들이 알게 돼 있죠. 이 면역에도 뭐가 관계 있냐면 이 당하고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42쪽을 전부 다 당에 관해서 하래서 과학자들이라든가 의사들, 전문가들이 당에 관해서 알아야 된다라는 알리기 위해서 이 사이언스지에 이렇게 실려 있고요. 그리고 뉴턴지. 뉴턴지에서는 진음을 벗어난 생명 현상의 열쇠 당사슬이라고 해요. 여러분 자동차 키 없으면 자동차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동차 키가 있어야지 뭐가 돼요.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몸의 생명 현상이 일어나게 하는 그 키가 바로 뭐냐? 당사슬이에요. 이 당사슬이 없으면 생명 현상이 어떻게 해요?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혈액형으로부터 암의 전이까지 가냐는 세포의 얼굴이다. 세포에 이 촉수가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 건강한 세포도 될 수 있고 건강하지 못한 세포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세포에 있는 촉수가 그 세포의 얼굴이다라고 이 표현을 했고요. 여기서 보면 세포와 세포 간에 서로 뭐 해야 돼요? 소통을 잘해야 돼요. 얘가 보내는 정보를 잘 받아야 되고요. 우리 뇌가 정보를 갖다 고속으로 전달해요. 이 뇌 신경세포를 싸고 있는 피복, 이 피복이 바로 당이라는 거죠. 피복이 중간중간 어떻게 해요? 원료가 부족해서 구멍이 나 있으면 정보를 고속으로 전달해 정보가 어떻게 해요? 새버려요. 정보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겠죠. 뇌에 관한 질환이 요새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뭐냐 몸에서 당 영양소를 못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혈관벽, 백혈구가 우리 경찰세포라고 그랬죠. 혈관을 막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적군을 바이러스나 독소를 갖다가 얘네들이 어떻게 해요? 잡아요. 없애요. 그러는데 여기에도 얘가 독소인지 바이러스인지 인지하는 것이 바로 뭐냐? 이 백혈구 세포에 붙어 있는 촉수, 털이 한다라는 거고요. 너무너무 중요한 게 임신이 있죠. 난자의 난항막을 갖다가 다 긁어냈어요. 난항막을 긁어냈더니 정자하고 뭐냐면 수정이 안 되더라고요. 난자에 뭐가 있어야 된다? 난자 세포에 촉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세포가 난자라고 합니다. 난자가 가장 우리 몸에서 큰 세포는 여기에도 바로 세포에 있는 촉수가 당사슬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세포의 얼굴 수정에도 관계되고 그리고 여기도 뭐에도 관계됐어요? 뇌에도 당사슬이 관여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MIT 공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2003년도에 MIT 공대에서 세계를 바꿀 10대 신기술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2003년도에 MIT 공대예요. 공대이기 때문에 뭘 발표해요? 기술이에요.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기술이 발달해 갈 것인가 촉각을 세우고 있죠. 세계를 그러니까 바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00년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아이템을 갖다가 MIT 공대에서 소개를 하게 됩니다. 이건 기술이에요. 이 기술이 우리한테 다가오는 그 시간은 10년 내지 20년이 걸립니다. 20년이 걸리는데 그 당시에 발표했던 여기 보면 메카트로닉스 있죠. 어디 있죠? 메카트로닉. 자율자동차. 이제 2003년도에 발표했어요. 20년 됐죠. 이제 자율자동차가 어떻게 돼요? 우리 앞에 지금 다가오고 있죠. 그런데 이 기술 중에 여기에 바이오를 하나 추가시켰어요. 공대인데 바로 글리코믹스 당질학이라는 것을 이 10가지 중에 소개시켰습니다. 이게 산업의 앞으로 발달할 인류를 바꿔놓을 바이오 쪽에 바로 뭐냐면 글리코믹스가 세계를 바꿔 10대 신기술에 속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건데 이 당시에 이미 메나테크라는 회사에서는 글리코믹스에 관계된 당질학에 관계된 제품을 엠보르투스라는 제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나테크는 2003년도에서 2004년도로 1년 사이에 주식값이 950% 폭등했던 그런 데도 있었습니다. 자, 이 MIT 공대에서 글리코믹스를 선정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인체에 중대한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의학적인 가능성이 절대적이다. 그래서 글리코믹스를 선정했다라고 여기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글리코 영양소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었고요. 글리코 영양소의 그 중대한 기능이 뭔가 같이 알아볼까요? 정리입니다. 세포의 생존과 기능에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영양소가 바로 뭐냐? 글리코 영양소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에서 만들었어요. 글리코 영양소를 안 먹어도 100세까지 어떻게 해요? 살았어요. 그런데 이 글리코를 만드는 당의 대사 과정에 포도당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것도 대사이지만 8가지 당을 대사 과정에 문제가 생긴다라면 뭐가 생기냐면 질병이 생긴다는 것도 과학동화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절대적이래요. 여기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무조건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왜 무조건 먹어야 되냐? 세포와 세포 간에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 소통이 잘 이루어진다. 정보교환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이루어져야 되고요. 정보교환이 이루어지면 항체나 항감염, 면역이라든가 암세포 전이 억제, 대사, 호르몬 조절, 산화 스트레스, 뇌, 줄기세포 이런 모든 것에 전부 다 글리코 영양소가 관여한다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의학혁명의 제4혁명 속에 뭐가 들어가게 되면 글리코 영양소가 바로 제4혁명이다라고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혁명은 천연들을 발견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줬죠. 그렇죠? 그리고 제2혁명은 페니실린이 발견됨으로 인해서 의사들의 지위가 특히 우리나라 같은 데서는 우리가 뭐라고 해요? 예전에 90년대에는 인간 백정이라고 했어요. 의사들을. 인간 백정이라고 했는데 페니실린으로 사람을 살려내니까 의사의 그 가치가 권위가 어떻게 해요? 생명을 살려니까 이렇게 올라가게 됐죠. 그리고 제3혁명은 DNA 이론 유전자를 밝혀냄으로 인해서 어떤 질병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유전자 지도를 발견을 했지만 우리가 원했던 암이나 당뇨나 이런 것들이 치료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근데 제4혁명 바로 글리코 영양소 발견으로 인해서 내 몸에 세포 간의 정보가 잘 이루어진다라면 우리가 고민했던 모든 몸속에 있는 질환들이 어떻게 해요? 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왜? 우리 몸속에 있는 몸에 있는 보건 능력을 갖다가 회복시켜줄 수 있는 게 바로 글리코 영양소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제약회사에서도 또 언론에서도 글리코 영양소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메나테크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우리 한국에 있는 종근당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제약회사에서 이런 건강식품을 만들면서 그들의 연구원 그 직원들에게 아마 알리기 위해서 이런 글을 쓴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뭐라고 썼냐면 70년대는 비타민 시대. 자, 미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70년대 비타민이 뭔지도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었죠. 80년대는 바로 뭐냐? 허브 제품. 90년대는 항산화제. 2000년대는 면역. 세포 건강 시대라는 거죠. 자, 70년대에 건강 그 비타민을 먹으면 몸이 좀 어떻게 돼요? 대사가 일어나겠죠. 그죠? 건강한데 아파. 질병은 치료가 안 돼. 그래서 이제 찾은 게 뭐냐? 80년대 찾은 게 약초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약초. 그게 바로 허브. 근데 약초를 먹고 좋아지긴 했지만 뭐가 많이 생기냐면 암 환자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암이 바로 뭐냐? 세포를 갖다가 공격하는 거지. 활성산소이기 때문에 항산화제를 먹어야겠다라고 해서 90년대는 항산화제가 많이 나오면서 항산화제를 먹기 시작했어요. 항산화제 가지고 암 치료가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2000년대는 암이라는 것은 뭐예요? 면역의 균형이 깨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2000년대는 이제 면역 시대이면서 세포 건강 시대다라고 언제 얘기했냐면 2008년도에 얘기했습니다. 2008년도에 얘기했고요. 2008년도에는 면역에 대해서 그냥 뭐 면역 중요해라고 했지 우리가 지금처럼 2년이 넘도록 팬데믹이라는 이런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겪으면서 면역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미 이렇게 예전부터 이 종문당에서 2000년대는 이제 면역 시대이면서 세포 건강 시대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요. 여기서 어디를 소개하게 되냐면 이 종문당에서 여기 보면 이런 당 영양소 및 필수 비타민 미네랄 기능식품화에 출시된 브랜드가 메나테크다라고 메나테크를 이 종문당에서 소개를 하게 됩니다. 뭐가 들었어요 여기에? 당 영양소 8가지 필수 영양소 우리 글리코 영양소라고 얘기했죠. 이게 들어간 무슨 것을 상품엔 메나테크를 소개하면서 21세기는 면역과 세포 영양의 시대라라고 메나테크의 글리코 영양소를 갖다가 인정을 해줬다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고요. 또 방송에서 나왔어요. 저는 너무 방송에서 보고 너무 놀랐어요. KBS 명견날리에서도 나오고요. 9시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여기에 세포 방어. 자, 우리가 암이 생기는 게 바로 뭐예요? 세포가 공격을 당해서 어떻게 돼요? DNA가 망가지면서 돌연변이 세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세포 방어의 핵심 물질이 당사슬이라고 나오면서 여기에 보면 이 일본 박사님 뭐라고 하냐면 당사슬의 변화와 상승이 염증 반응을 완화시켜주는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염증 반응. 염증이 오래 가면 그게 뭐가 되냐면 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사슬이 어떻게 돼? 좋은 당사슬을 만들어지고 당사슬이 많이 만들어져요. 세포 하나당 당사슬이 몇 개 있으냐면 10만 개가 있어요. 현대인들이 몇 개밖에 없냐면 3, 4만 개밖에 없고요. 암 환자들은 만 개 위로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우리가 바이러스라든가 아니면은 뭐 독감균이 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전부 다 떨고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 세포 끝에 있는 촉수가 3, 4만 개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저희의 세포 동영상이라는 걸 보신 분이 있으려나 모르겠죠. 3분짜리 동영상이 있습니다. 꼭 안 보셨으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한번 세포 동영상을 쳐서 보세요. 그 세포 동영상을 우리가 방송에서 볼 수 있게 된 거 있죠. 이 방송에 뭐가 나오냐면 당사슬은 우리 몸속의 세포의 안테나 역할을 한다. 안테나라는 말을 제가 썼죠. 안테나 역할을 한다는 게 방송에 나왔습니다. 이게 KBS 명견말리에. 그리고 이 당사슬은 뭐하냐? 면역 기능이 적정 수준을 유지하도록. 우리가 과면역도 있고 저면역도 자가면역 이게 다 뭐냐? 면역 균형이 깨진 겁니다. 면역 균형이 깨진 거야. 그러니까 적정 수준을 유지하도록 돕는 것이 누가 한다? 당사슬이 한다는 거죠. 우리는 면역을 갖다 해결할 수 있으면 그건 무조건 어떻게 해요? 사업하셔야 돼요. 이 면역에 관계된 걸 바로 당사슬이라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 염증이 증가한다. 즉 당사슬이 어떻게 돼요? 나이가 들면 자꾸 떨어져 나갑니다. 몸에서 잘 못 만들기도 하거니와 얘가 공격을 받아서 떨어져 나가고요. 그런데 초장수 노인들에게는 특정 당사슬이 염증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 이 세포 끝에 있는 촉수들이 서로 소통을 하면서
예, 얘네들이 서로 신호를 보내요. 신호를 받으면서 얘네들이 염증을 갖다가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초장수 장수를 누린다라는 것이 이렇게 이제 방송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왜 내가 그걸 몰랐을까? 왜 방송에 안 나와라고 하는데 방송에 나와요. 관심을 안 가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를 뿐입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정말 저는 일본 너무 대단해요.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쳐줘야 될 것 같아요. 일본이 이렇게 의학이 발달할 수 있는 게 생체 실험 참 못된 짓을 했죠. 우리 살아있는 사람을 가지고 직접 연구한 게 어디예요? 일본이에요. 일본은 이미 어린 아이들한테 여기에 보면 어린 아이들한테 여기 일본 도서관 옆에 선정 도서입니다. 애니메이션 책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왜 그 식물 영양소를 먹어야 되는지 그 식물 영양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돼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보면은 식물은 여기 보면 식물은 훌륭하다. 예, 식물은 대단하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면 식물 영양소로 젊어진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뭐예요? 머리에 있는 이 식물이 바로 당사슬입니다. 이렇게 당사슬인데 여기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냐면 이렇게 세포와 세포 간에 서로 뭐라 해요? 소통을 잘해야 돼. 내 것을 잘 알아야 돼. 그리고 타인을 잘 구별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렇게 얘네들끼리 서로 소통을 잘하게 되면 바깥에서 들어온 바이러스라든가 독소라는 모든 것을 갖다가 막아낼 수가 있어요. 세포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방어하는, 면역하는 역할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면역은 어떻게 적군과 아군을 구분하느냐. 사람들이 면역 뭐예요? 그러면 적군을 갖다가 어떻게 죽이는 거, 뭐 이렇게 그런 것까지 잘 알더라고요. 근데 뭐가 면역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은 기억하세요. 적군과 아군을 구분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세포에 붙어 있는 당사슬이라는 거죠. 이 당사슬이 세포 한 개당 10만 개인데 예, 현대인들이 3, 4만 개이기 때문에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 책자를 보면 바로 여기 보면 예, 젊음을 되찾게 하는 비밀이 당사슬에 있다. 내 세포가 똘똘해서 재기능을 하게 되면 노화가 지연되겠죠.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면 어때요? 내 세포가 뭐라고 하는데 안녕 하고 인사를 하는데 모르는 척을 해요. 서로 소통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깥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라든가 세균이라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막아내지를 못해요. 얘네들이 졸고 있어요. 제 역할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디로 들어가요? 세포 안에 들어가 가지고 예, 얘네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세포가 자기 세포를 잡아먹고 그다음에 뭐 총을 쏘고 해야 되는데 졸고 있고 안에서 면역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리고 청소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못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본인의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질병이 바로 뭐냐면 이렇게 당사슬의 기능이 약해지면 뭐가 생기냐면 노화라든가 난치병이 생기는데 자신과 타인을 구별하지 못하는 그래서 뭐냐 자신을 공격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 뭐냐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류마티스 관절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는 연골을 뭐가 하냐면 내 면역 세포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연골 속에 연골 세포예요. 세포의 끄트머리에 뭐가 있냐면 갈락토즈라는 게 붙어 있어요. 이 갈락토즈가 떨어져 나가 있어요. 류마티즘 환자들은 연골에. 그러니까 면역 세포가 와서 보고 이게 죽을 놈인 거나 서로 소통이 안 돼. 내 세포인지 아닌지를 모르니까 이게 남의 세포인 줄 알고 얘네들을 공격하는 게 바로 뭐냐면 연골을 공격하면 류마티스 관절염이 되고 예, 신경을 공격하면 다발성 경화증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어디를 공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질병명이 달라지는데 그래서 약을 주는 게 뭐냐면 면역 억제제를 주는 거예요. 내 면역 세포를 뭘로 만드는 거예요? 바보로 공격하지 않게. 그게 바로 류마티스 관절염 약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변이된 세포를 알아보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해요. 변이된 세포를 어떻게 돼요? 내 면역 세포가 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야 돼요. 근데 얘가 살아있을 놈, 내 세포인지 남의 세포인지를 모르고 죽어야 될 놈인지를 모르고 어떻게 해요? 얘를 갖다 내버려 두면 얘가 암세포가 됩니다. 우리 몸에는 매일 5천억 개의 암세포가 생깁니다. 내 면역세포가 이 암세포를 죽이는 게 바로 뭘로 하냐면
이 암세포의 변형된 촉수를 보고 야 얘가 죽을 놈이구나 하고 내 면역세포가 얘를 죽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역세포에 있는 촉수가 뭐 해야 돼요? 똘똘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몸속에는 세포에 있는 촉수와 촉수끼리 부딪히면서 내 건지 아니면 타인인지를 구별한다는 거. 이게 바로 면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야채와 과일을 이빨 먹어야 되는데 뭐를 섭취하기 위해서? 당세를 섭취하기 위해서. 일본에는 사슬 세자를 써가지고 당세라고 얘기합니다. 일본에는 야채와 과일을 이빨 먹으라면서 이렇게 이 당사슬을 갖다가 섭취하려면 이걸 이빨 먹으래요. 이빨 먹을 수 있습니까? 이빨 먹는다 하더라도 지금은 야채를 재배하는 땅이 바뀌었어요. 토양이 예전의 토양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은 재배하는 방법. 태양을 보고 쨍쨍 태양을 보면서는 식물이 자라야 되는데 전부 다 어디서 키운다? 비닐하우스 안에서 키운다는 거죠. 비닐하우스 안에서 키우니까 열이 80%고요. 빛은 한 20%밖에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광합성 작용은 반드시 식물이 태양을 보면서 광합성 작용을 하는데 광합성 작용을 제대로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모든 식품을 갖다가 가공식품화 한다는 거죠. 가공함으로 인해서 식물 속에 들어있는 영양소가 어떻게 돼요? 파괴된다는 거죠. 그리고 과일 같은 것도 유통 경로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길게 하기 위해서 토마토 같은 경우 어때요? 안 익은 걸 따고 시퍼런 걸 따가지고 어떻게 해요? 며칠만 지나고 나면 그 불구죽죽하게 변해요. 근데 그 속에 영양소는 많이 결핍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필수 영양소 결핍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시금치도 철분을 먹으려면 지금의 시금치 한 달을 먹으면 6분의 1밖에 섭취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타민 A,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A를 갖다 섭취를 하려면 50년대는 2개만 먹으면 됐대요. 근데 지금 몇 개를 먹어야 된다? 53개를 먹어야 된대요. 53개 드실 수 있어요? 53개 못 먹어요.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이렇게 내 몸에서 당의 대사 과정, 8가지 당을 만들려면은 비타민도 필요하고 효소도 필요하고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 많이 떨어져 나가니까 빨리 만들어야 되니까 뭐가 필요해? 빨리 만들어야 돼. 내 몸은 반드시 못 만들어요. 시간이 필요해. 그래서 우리가 음식으로 그러면 섭취를 해야 되는데 음식으로 섭취할 수 있나요? 당영양소를 공급하는 것이 버섯이라든가 곡식, 수액 이런 건데 버섯 같은 경우도 주로 어디서 키우냐면 음지에서 키워야 돼요. 음지에서 키워야 되는데 지금 어디서요? 검은 차단막 있죠. 빛을 완전히 가려서 버섯을 키운다라. 그러니까 영양소가 거기에도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우리는 뭐예요? 익혀 먹는다라는 거죠. 야채류를 익혀서 먹고 있고요. 과일도 껍질을 같이 먹어야 돼. 껍질 같이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껍질 많이 먹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피 검사하면 중금속 오염 이렇게 나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과일 같은 거, 껍질 같은 거 좋다고 해서 많이 드시다 보면 중금속 오염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검류 같은 거, 이런 검류 끈적끈적한 거, 미역 이런 것도 끈적한 것 속에 뭐가 들어가냐면 당뇨요소 들어있어요. 뭐 거의 우리가 못 먹고 있고요. 옛날에는 이렇게 전공들을 먹을 수가 있었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생으로 이렇게 먹을 수 있지만 지금은 거의 우리가 정제되거나 가공된 것을 먹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한다는 것도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당 영양소 섭취가 어렵다 보니까 우리가 세포교통의 오류, 과면역, 저면역 이런 질병들이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인을 알면 원인을 제거하면 되겠죠. 그 원인이 바로 뭐다? 다 글리코 영양소 부족이라는 거죠. 그리고 요 근래에 뇌에 가는 질환 되게 많이 있죠. 그죠? 심장병도 많이 있고 이런 것도 전부 다 글리코 영양소 부족이라는 거죠. 다시 이제 글리코 영양소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글리코라는 거, 8가지 당이라는 것은 뭘 만드냐? 언어를 만들어요. 우리 몸속에서. 그래서 생명의 달콤한 언어라고 표현을 했고요. 이거 지금 이제 도식한 거죠. 여기에 전부 다 뭐가 있냐? 촉수가 있다는 거고 우리나라 말로는 8가지 필수 탈수화물이고요. 이렇게 우리가 세포의 이 촉수는 뭘로 만드냐면 당과 미량 영양소를 만들어요. 근데 현대인들은 이런 촉수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촉수를 갖고 있다는 거죠. 이런 촉수를 갖다가
요렇게 만들 수 있는 거는 몸에서 잘 안 만들어진다라는 거고요. 음식으로도 섭취가 어렵다라는 거고요. 그것을 메나텍에서 이 당사슬을 복원하는 영양소를 식물에서 채취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우리가 엠브로투스라는 제품이고요. 어디에서 추출을 했냐면 여기서 보면 전 세계 6,000가지의 식물을 전부 다 조사를 했어요. 그중에서 이 8가지 당, 하펄 생활교과서에서 나온 8가지 당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식물에서 이런 8가지 당들을 추출을 해서 엠브로투스라는 제품을 94년도에 설립했고 2년 만에 96년도에 제품으로 출시를 했고요. 우연의 일치인지 하퍼의 생활 교과서에 96년도에 8가지 당에 관해서 출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머레이 박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연관이 있냐. 이걸 알고 난 다음에 실었냐 했더니 전혀. 서로 각자 일어났는데 96년도에 동시에 일어난 거 있죠. 그래서 이 엠브로투스에 들어와 있는 것은 바로 8가지 당 영양소. 우리 몸속에 우리가 4가지를 가지고 말할 때 문자를 만드듯이 이 8가지가 우리 몸속의 세포 간에 대화하는 언어라는 거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 159개 특허 출원하고 68개국에 특허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증 다 받았고요. 건강식품 검증 받지 않아도 돼요. 근데 메나테크는 약처럼 GMPS, 최우수 의약품 생산 공정 이런 검증을 받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갓난 아기, 신생아부터 시작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다 글리코용 영양소를 먹어도 안전하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2012년도에 나스라는 곳에서 미국의 국립과학원에서 중대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 나스라는 곳에서 발표가 왜 중요하냐면 200명이 넘는 노벨 수상자들이 조직 의원들 구성된 미국 최고의 과학 검증 기관에서 발표를 합니다. 뭐라고 발표를 하면 21세기는 글리코믹스와 줄기세포 분야래요. 근데 이 글리코믹스 분야 중에서 미국의 메나테크의 엠브로투스라는 것을 인정을 해줬습니다. 인정을 해줬고 여기에 바로 어떤 내용이 실리게 되냐면 바로 건강에 있어서 당 영양소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당사슬이 없으면 사망이다. 아까 지금 말해 자동차 키 없으면 자동차 움직이지 않듯이 우리 몸도 당사슬이 없으면 생명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얘기했죠. 이미 다른 과학 서적에서도 다 얘기를 했어요. 2012년도에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당사슬이 없으면 사망이다. 그리고 모든 질환은 당사슬이 관여한다. 원인이 바로 뭐에 있다? 당사슬에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포와 병원균 이것도 당사슬이고요. 암도 그리고 예방접종 이제 폐렴 백신 이런 것도 이제 당을 이용해서 지금 약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11월 6일 날 이렇게 당 영양소의 중요성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어때요? 드셔야 되겠죠? 건강하려면 드셔야 되겠죠. 그래서 인체 건강을 위한 필수 영양소로 지금까지는 이렇게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탄수화물이었지만 이제는 새롭게 이 글리코 영양소를 필수 영양소의 범주에 속해야 되고요. 이 글리코 영양소가 왜 우리가 필수 영양소로 속해야 되냐면 바로 우리 몸속에서 뭐예요? 세포와 세포 간에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아주 중요한 영양소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영양소들을 갖다가 필요한 곳에서 옮겨놓는 내비게이션, 주소택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글리코 영양소라는 거죠. 그래서 글리코 영양소를 통해서 저는 저희 가족과 함께 건강을 찾았고요. 여러분들이 글리코 영양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감동받은 것을, 여러분 몸이 좋아지는 것을 갖다가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서 우리 모두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고 또한 재정의 기회를 메나텍을 통해서 글리코 영양소라는 아이템을 통해서 가져갈 수 있게끔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사명자가 되시길 바라면서 글리코 영양소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